평온하던 최진사 댁에 서늘한 광기가 서립니다. 사라진 비녀 하나에 죄 없는 자매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차가운 마당 위로 억울한 비명이 흩어지고 언니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동생을 감싸 안으며 모진 매를 홀로 견뎌내고 폭우가 쏟아지는 뒷산 가시덤불 속에 버려진 언니. 얼어붙은 산자락에 핏빛 복수의 씨앗이 깊게 심어지는데 야담한 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날도 칼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는 언니와 함께 얼어붙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금옥 아기씨의 가마가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내 등 위로 비단신이 내리찍혔고 언니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흙이 묻지 않게 해주는 발판일 뿐이었습니다. 금옥 아기씨가 내리자마자 언니 연하의 등을 가죽신 뒤축으로 짓밟았습니다. 언니가 비명을 삼키려 애썼지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금옥 아기씨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 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겨울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금옥 아기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어제부터 밥 한 끼도 못 먹었다고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금옥 아기씨는 비웃듯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우애가 눈물겹다고. 그렇다면 언니 대신 내가 해지기 전까지 얼음물에 빨래를 다 끝내라고 했습니다. 만약 못 끝내면 둘 다 멍석마리를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아기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손끝은 이미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손도 내 손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지고 피가 섞인 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곁에 와서 내 손을 어루만지며 함께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눈빛에서 나는 같은 다짐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치욕을 되갚을 것이다. 달빛 아래 우리 자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닮은 두 사람이었고 서로만이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최진사댁에 팔려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 팔아버렸고 우리는 이곳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지옥인 줄 몰랐습니다. 금옥 아기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악마는 우리보다 고작 2살 많을 뿐인 20살 처자였다는 것을. 금옥 아기씨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렸고 밥을 굶기고 싶으면 굶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나날이 지옥 같았습니다. 언니와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금옥 아기씨의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밥그릇을 엎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마당에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그럴 때마다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니도 내가 있어서 견뎠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유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이자 복수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견디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옥 아기씨의 금비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비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금옥 아기씨는 언니를 지목했습니다. 내가 훔쳤다고, 내가 분명히 훔쳤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언니 옆에 무릎 꿇으며 아니라고, 언니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옥 아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최진사 날있게 고에 바쳤고 곧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언니는 끌려갔습니다. 나는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누군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마당 너머에서 언니의 비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매 한 대, 두 대, 세 대.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나는 땅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니 제발 살아만 있어줘.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금옥 아기 씨는 방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매질이 끝났습니다. 언니는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최진사 나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재수 없게 집안에서 죽으면 안 되니 저 년을 뒷산 가시덤불에 내다 버리라고, 들개 밥이라도 되게 하라고.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포졸들은 언니를 끌고 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날 밤 나는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니의 시신이라도 거두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산길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 사이로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짐승이 물고 갔을까요? 아니면 누가 거두어 갔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니, 살아만 있어줘. 제발 어디 있든 살아만 있어줘. 내가 꼭 이 원수를 갚을게. 금옥이 전연을, 최진사를, 이 집안을 모두 무너뜨릴게. 그러니 제발 살아만 있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새벽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없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반드시 살아남을게. 그리고 언젠가 금옥이 전연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날을 만들게. 그게 내가 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언니가 사라진 뒤 1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금옥 아기 씨는 나를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내 언니처럼 개죽음 당하기 싫으면 내 구두나 똑바로 하트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기 씨,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언젠가 이 칼날이 내 목을 겨눌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니까요. 그 10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셈을 하는 법, 사람을 관찰하는 법. 다른 종들이 자는 시간에 나는 몰래 책을 읽었습니다. 금옥 아기 씨가 버린 책들을 주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쓸모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누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옥 아기 씨가 한양의 박이판 대감댁 며느리 후보로 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옥 아기 씨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시골 땅을 벗어나 한양으로 간다고, 세도가의 며느리가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한양으로 가세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요. 나는 금옥 아기씨의 수발을 드는 여종으로 함께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금옥 아기씨는 가마에 앉아 편히 갔지만 나는 걸어야 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익숙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고통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양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언니가 살아있다면 한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품었습니다. 언니, 만약 살아있다면 꼭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비단 가게며 주막이며 온갖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큰 도시에서 어떻게 복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금옥 아기씨를 따라 박이판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마당, 기와집이 즐비했습니다. 금옥 아기씨는 이곳의 며느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양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나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설화 부인이라는 여장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비단 상점을 운영하며 각 이판 대감의 안주인과 의자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죽을 뻔하다가 보부상에게 구조되어 장사를 배웠고 이제는 한양 제일의 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감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설화각이라는 비단 상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금옥 아기씨가 비단을 사러 간다며 나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나는 그 상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여인은 언니였습니다. 연화 언니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한양 제일의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금옥 아기씨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언니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언니도 나를 알아봤을까요? 하지만 언니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들을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금옥 아기씨를 따라 상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금옥 아기씨 몰래 어떻게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나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박이판 대감댁 뒷마당 별채에서 금옥 아기씨의 발을 주물러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경계하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정말 언니였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언니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살아 있었구나.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선화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일 간택 시험날 저 독사가 제 발등을 찢게 만들 테니까. 나는 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복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간택 시험 전날 밤, 언니는 나에게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일 하루만 내가 귀한 손님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입던 화려한 비단옷을 내게 입히고, 언니는 내가 입던 여종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는 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년이 나를 밟을 때마다 나는 그년의 무덤을 팔 거야. 12년 전 그날처럼 누가 누구를 밟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나는 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나 나보다 영특했습니다. 언니가 계획했다면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비단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언니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선화야,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쌍둥이잖아. 내가 나처럼 행동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여종 차림으로 금옥 아기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옥 아기 씨는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났고 언니는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금옥 아기 씨는 언니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어서 머리나 만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기 씨. 하지만 나는 언니의 눈빛을 알았습니다. 언니는 속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부러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이판 대감 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인은 언니의 의자매였고 언니의 부탁으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마시며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오늘 간택 시험에서 최처자의 인성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인성이 나쁘면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금오기의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언니의 계획대로라면요. 간택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문가의 안주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금옥 아기 씨는 세상에서 가장 조신한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경련이 일 정도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 곁에서 여종처럼 고개를 숙이고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이판 대감 부인이 금옥 아기 씨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고요. 금옥 아기 씨는 수줍게 부채를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종들도 형제처럼 아낍니다. 밥을 손수 챙겨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늘 살핀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니가 금옥 아기 씨의 치맛자락에 차를 살짝 엎질렀습니다. 순식간에 금옥 아기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박이판 대감 부인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금옥 아기 씨는 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감히 어디라고 귀한 비단에 물을 뿌리느냐고. 내년은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어. 그러며 곁에 있던 뜨거운 찻잔을 들어 언니의 얼굴에 끼얹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이판 대감 부인과 함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손 멈추지 못할까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금옥 아기 씨는 당황해서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왜 거기 있느냐고, 어서 오지 못하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옥 아기 씨의 본색을 목격했습니다. 조신한 양반과 규수가 아니라 종을 개처럼 다루는 악마의 모습을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서늘한 눈빛으로 금옥 아기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금옥 아기 씨, 10년 전 뒷산에 내다 버린 연화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 송구합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금옥 아기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고 박이판 대감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처자, 자네가 자매처럼 아낀다던 종이 바로 이 아이인가. 우리 가문의 은인이자 한양 제일의 거상인 설화 부인을 제 집 종 부리듯 하다니. 자네의 추악한 본성이 오늘에야 드러나는구먼. 금옥 아기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라고. 인연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최 진사가 저지른 탈세와 금옥 아기 씨가 여종들을 고문했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 죄는 내 입이 아니라 내가 흘린 이 종들의 피눈물이 증명할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이 가짜 규수를 관하로 끌고 가세요. 포졸들이 들이닥쳐 금옥 아기 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금옥 아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를 이뤘습니다. 금옥이와 최진사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엄중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종들을 때려 죽이고 암매장한 죄, 나라의 세금을 가로챈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관아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는 내 곁에 서서 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선화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나는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정말 우리가 이긴 걸까요?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진사댁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정몰되었습니다. 금옥이는 관비가 되어 평생 관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나는 저작거리에서 금옥이를 보았습니다. 산발이 된 채 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금옥이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정작 이루고 나니 공허했습니다. 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여자는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관아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옥이의 비명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싶어요.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짜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니는 나에게 장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단을 고르는 법, 손님을 응대하는 법, 장부를 쓰는 법. 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니는 내가 금방 배운다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야. 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언니의 동생. 그래,
나는 언니의 동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동생입니다. 언니는 나에게 한양에서 가장 좋은 집을 선물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방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옆집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언니의 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관리했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과거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금오기도, 최진사댁도, 그 지옥 같은 시간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화가 아니라 현재의 선화로요. 어느 날 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혼례를 올릴 생각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내가 원할 때 하면 돼. 나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혼례를 올릴 생각이 없어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지금은 상단 일이 더 재미있어. 나는 웃었습니다. 역시 언니답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마음이 변했습니다. 상단에 자주 드나드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젊고 단정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공손했고 말이 적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비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책을 사러 가는데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나는 선비를 따라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청혼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집에 돌아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기뻐하며 나를 안았습니다. 선화야, 정말 잘 됐어. 그 선비는 좋은 사람이야. 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언니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행복해지자.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혼례를 올리기 전 나는 언니와 함께 부모님 묘소를 오랜만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묘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우리는 정성껏 풀을 뽑고 묘를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언니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괜찮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도 덧붙였습니다. 선화도 이제 혼례를 올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언니도 곁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잎이 우리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다고, 이렇게 강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나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10년의 시간, 그 모든 고통을 겪은 것을?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 그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가 말했습니다. 선하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 나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홀레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신랑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아득했습니다. 금오기도, 최진사댁도,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행복만이 진짜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언니는 내 곁에 앉아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뻐. 행복해 보여. 나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힘이었어. 내가 강했기에 견뎌낼 수 있었어.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나는 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행복해? 나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자고요. 그날 밤 나는 신랑과 함께 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의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갈 거야.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언니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쌍둥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새 집에 들어서며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언니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언니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자요. 내일 봐요. 나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걷습니다. 언니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